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6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강의는 교재 없어도 들으실 수 있어요.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합성석 물어보는 문제죠. 보석 감정사 문제에서 합성석은 모든 회차에서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합성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합성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유독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플레임 퓨전법이에요. 이 플레임 퓨전법은 말 그대로 불꽃으로 녹여서 보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플레임 퓨전법을 그래서 화염법이라고 하죠. 이 화염법은 유독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유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합성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조 비용도 무척 저렴하죠. 시간당 1cm 정도의 종 결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저것을 만든 사람은 베르누이라는 화학자예요. 자,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플레임 퓨전법이 모든 합성 보석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보울이라고 하는 합성의 종 결정입니다. 시간당 1cm씩 막 성장하다 보니 합성 보석 값이 무척 저렴하죠. 자, 2번 문제. 초음파 세척을 피해야 하는 보석은 이건 말 그대로 초음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주얼리샵에서 초음파 세척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보석의 조건인 내구성에서 벽계, 열계, 단구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초음파 세척 문제가 아니에요. 자, 초음파는 물의 진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석 내부에 얼이 있거나 물이 들어있으면 무척 위험해요. 자, 이 중에서 이 보석 예문 중에서 벽계, 열계, 단구에 속해 있는 보석은 원래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대부분 주얼리샵에서는 모든 보석에 초음파를 행하고 있죠. 자, 이런과 실제의 차이긴 한데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가장 약한 보석을 고르면 됩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약해 보이죠? 지르콘, 가닛, 사파이어, 토파즈.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내구성 파트에서 벽계, 열계, 단구에 해당하는 보석을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초음파 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벽계 보석에는 교재에 보시면 벽계 보석은 토파즈, 다이아몬드, 페리도트, 스포듐민, 칼사이트, 플로라이트가 거기에 속하죠. 그런 보석은 초음파 세척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 파트는 보석의 내구성 파트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벽계예요. 보석 내부에 이렇게 어리가 있죠. 이런 거를 초음파 세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바로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보석은 스포듀민이라는 그런 보석이에요. 스포듀민. 자, 3번 문제. 22K 귀금속 파트의 문제죠. 보석 감정사라고 그래서 모두 보석 문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60문제 중에 5문제는 귀금속 관련 문제예요. 금, 은, 백금, 그리고 세팅 기법, 그리고 세공 기법, 그리고 보석 가공 파트도 5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문제는 귀금속 중에서 금의 함량 분석 문제예요. 귀금속 파트 가서 보시면 되는데, 자, 22K 들어보셨나요? 22K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함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함량은 18K 또는 14K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자, 외국에서는 5K, 10K, 12K, 18K 다양하게 씁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14K와 18K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 보통 24K가 순금인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0 나누기 24를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1K당 4.16%가 나와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K니까 2K만큼의 불순물이죠. 그러니까 8%.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큐빅 지르코니아는 천연에서 볼 수 없죠.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이런 보석을 통칭해서 인조석이라고 해요. 인조석. 자, 하지만 2020년부터 보석 감정사 실기시험 문제가 바뀌었죠. 거기에 큐빅 지르코니아가 합성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합성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6회 4번 문제를 푸시는 분은 과거에는 큐빅 지르코니아가 인조석으로 분류됐었다. 2020년부터 시험에 합성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문제 또 합성석 문제죠. 1번부터 벌써 합성 문제가 3개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조 방법 중에서 용액으로부터 정출이라고 되어 있죠. 용액으로부터. 아까 플레임 퓨전은 불꽃으로 녹여서 그래서 플레임 퓨전이었죠. 용액은 주로 플럭스 그리고 초크랄스키 그리고 물에 뜨거운 물과 압력을 가하는 게 바로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합성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 있는 거를 조합해서 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용액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건 수열법과 초크랄스키예요. 그런데 문제 출제 유형상 이 수열은 용액 또는 물 거기에 압력까지 가하는 걸로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초크랄스키는 주로 용액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정확한 답은 4번입니다. 자, 하지만 공개된 기출문제의 답은 2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좋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깊이 공부할수록 문제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수열은 뜨거운 물과 압력이에요.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나오는 보석 합성법이에요. 초크랄스키는 용액에서 보석을 거꾸로 들어 올리면서 정출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자, 5번 문제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백금족 금속. 백금족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래티넘부터 오스뮴, 팔라듐, 로듐, 이리듐까지 종류가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플래티넘이죠. 그래서 플래티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출제 빈도에서는, 백금족에서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팔라듐과 로듐이에요. 자, 오스뮴과 이리듐은 우리 귀금속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백금족에 속해 있지만. 자, 팔라듐은 녹는 점이 모든 백금족 중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금과도 섞일 정도로 용점이 낮습니다. 6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로듐은 녹는 점이 상당히 높지만 은의 변색을 방지할 때 주로 쓰이는 백금족 금속입니다. 자, 그렇게 꼭 알고 계시고 6번의 답은 2번이에요. 팔라듐 굉장히 많이 나온다. 로듐 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채색이라고 하는 거는 채색. 이거를 바디 컬러라고 합니다. 바디 컬러를 그냥 외국에서 나오는 그 용어 바디 컬러를 그냥 문제에서 번역하다 보니 채색이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드문 단어인데 보통 바디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보석에 대해서 색깔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일반 수험자들이 이 네 가지 보석의 색깔을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만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로즈쿼츠는 흔히 약한 핑크예요. 그리고 로도크로사이트, 로도나이트는 보석의 발색 코너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망간 자색 보석입니다. 그래서 흔히 핑크 반응이 핑크 색상이 나온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보지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쿤자이트와 히데나이트는 같은 종이에요. 앞서 벽계가 심한 보석에서 스포디민 보여드렸죠. 스포디민, 쿤자이트, 히데나이트는 같은 종입니다. 그 중에 쿤자이트는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석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히데나이트는 아주 연한 황록색 보석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자, 8번 문제. 방향에 따른 경도 이 파트는 보석의 내구성 파트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벽계, 열계, 단구 보석의 내구성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경도예요. 그런데 모스 경도 10가지를 철저히 외웠다고 해서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모스 경도 10개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 경도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경도는 보석의 연마와 아주 관련이 있죠. 이 보석의 연마는 모든 보석이 모든 방향마다 경도가 동일하다면 연마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의 모든 방향의 경도가 10이라면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연마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도는 같은 보석이라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방향성 경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방향성 경도차를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카야나이트는 방향성 경도차가 가장 심한 보석으로 암기를 하시고 색깔은 블루 사파이어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카야나이트는 2번 등장합니다. 발색 원소가 뭐냐? 티타늄과 철입니다. 그리고 방향성 경도차가 가장 심한 보석은 뭐냐?
카이아나이트다. 이렇게 두 번 등장을 해요, 시험에. 자, 9번 문제. 보석의 산출국. 이 보석의 주요 산출국은요, 아주 중요한 보석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문제가 아예 나오질 않고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몇 가지 보석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주요 산출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이아몬드는 모든 아프리카, 특히 남아공에서 많이 나오고요. 토파즈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브라질에서 많이 나옵니다. 에메랄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메랄드는 주로 콜롬비아죠. 그럼 이 스리랑카는 뭐죠? 바로 블루 사파이어죠. 루비는 태국을 포함해서 미얀마 또는 버마에서 더 좋은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요 보석의 산출국 중에서 모든 걸 다 암기하실 수는 없어요. 단 중요 보석, 다이아몬드는 남아공, 에메랄드는 콜롬비아, 블루 사파이어는 스리랑카, 제이다이트는 미얀마, 그리고 루비 미얀마,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10번 결정질 보석. 우리가 보는 보석은요, 결정질, 비결정질, 다결정질이 있죠. 그 중에서 결정질 보석에서만 나오는 특징은 이 예문 중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는 충격을 받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쫙 깨지는 그런 성질이죠. 결정질 보석이 아니라도 비중, 경도, 굴절률 다 있습니다. 몇 개 볼까요? 충격을 받으면 한쪽으로 쭉 깨지는 이런 성질을 바로 벽계라고 하죠. 이 보석은 칼사이트입니다. 자, 여기까지.